자, 반갑습니다. 오늘 설날이죠. 구정입니다. 구정 연휴입니다. 풍성한 설날 맞이하시고, 저도 전라북도 정읍의 현장에 근무하다가 이제 설 연휴가 되어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이번 설날은 정부의 거리두기 그 방침에 따라가지고, 저희 형제가 7남매입니다. 4남 3녀인데, 금년 차례는 우리 제일 큰 형님 혼자서 지내기로 하고, 저희들은 이번에 차례 모임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 시책에 동참하는 의미로서 저도 그 시책을 따라가기 위해서 저희 집에서 저희 집 사람하고 저희 아들이 서울에서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이제 각자 자기 집에서 차례상을 별도로 해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자, 123회 시험 치고 얼마 되지 않았죠. 지금쯤 여러분들이 후회도 하실 수 있고, 내가 답을 그렇게 쓰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 선물도 하나 드릴 겸 해서 제가 이번에 123회 문제 나온 것 중에 한 문제를 골라서 이 문제의 어떤 의미를 한번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요게 건설공사 시 업무조정회의에서 이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요거 제가 판서를 잠깐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법규하고 관련된 거죠.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어디에 있냐 하면은, 이 내용들은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 기준의 업무 수행 지침,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국토교통부 고시사항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러한 문제를 시험장에 가서 답을 적을 거냐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물론 공무를 한다든가 이런 쪽의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토목시공 기술사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많은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의 중심이 있죠. 중심. 이 중심은 뭡니까? 지금까지 기출 문제 중에서 어떤 핵심이 되는 개념이나 이론 등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외에 이 사이드에 있는 내용들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토목시공 기술사 공부하면서 가장 귀찮은 게 뭐죠?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귀찮아하는 또는 가장 힘들어하는 공부 파트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콘크리트죠. 콘크리트는 내용도 많고 암기할 것도 많고 이것이 저것 같고 저것이 이것 같고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콘크리트입니다. 그 다음에 흔히 말해서 총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총론에 보면 우리가 공정관리와 관계되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계약과 관련되는 거, 입찰이나 계약 제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 계약에 관한 법률 중에 보면 우리가 뭐 설계 변경 사항이라든가 뭐 에스카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실적 공사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법규, 건진법,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설기술 관리와 관련되는 법률들, 이런 것들 상당히 귀찮죠, 이것들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교시에 10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10시험 문제 중에 10문항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선택의 순위를 봤을 때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3순위. 자, 13문항 중에서 내가 10문항을 선택하는데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될 거, 그나마 본인이 공부한 내용 서브노트 있는 거 제일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잘 모르지만은 좀 아리까리하지만은 그나마 조금 쓸만한 거, 약간 쓸만한 거 두 번째 선택하고, 자,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 문항 속에서 10문항이 채워졌다면 세 번째는 뭐 선택 안 하면 되겠죠. 안 하면 되는데, 자, 내가 이 문항 중에서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약한 9문항 선택을 했고, 할 수 없이 지금 출제된 이 문항을 만약에 선택을 한다. 업무 조정이다. 단어를 보니까 업무 조정, 이것은 뭐 조금 쓸만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자,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내용을 하나 선택을 해서 나머지 한 문항을 채워줘야만 10문항을 채울 수가 있죠. 자, 그러한 경우에는 지금 제가 소개한 이 내용 말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 상식적인 내용으로 쓸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후반부에 잠깐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시험장에 가시면은 이 3순위 문제, 이 3순위 문제는 뭡니까? 이것들은 제 3순위 문제입니다. 가능하면은 이러한 문제는 선택 안 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내가 선택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은 콘크리트도 선택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는 누구나 다 열심히 공부해서 다 잘 쓸 수 있는 문제인데, 나머지 10문항을 이 콘크리트를 빼고라도, 또는 공정관리 총론 파트를 빼고라도 10문항을 선택할 수 있다면은 이 문항들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답안으로 선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정할 경우에는 뭐 콘크리트라든가 이 총론과 관련된 문항을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선택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은 이 문항들은 제 3순위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순위와 2순위에서 여러분들 10문항을 채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2, 3, 4, 5교시 논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평소에 콘크리트 공부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자, 콘크리트는 뭡니까? 상당히 좋은 답을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분량도 엄청 많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기출문제가 50에서 60%가 콘크리트인데, 이 50 내지 60%의 콘크리트 공부를 하다가는 정말로 여러분들 기술사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콘크리트가 전체 1, 2, 3, 4교시 통틀어 가지고 한 문항이나 두 문항밖에 나오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합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할 때 콘크리트 문항은 많이 강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콘크리트를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수자원공 삽천댐에서 근무를 할 때 제가 품질관리 담당 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한 3년 동안 품질관리실, 쉽게 이야기하면 콘크리트를 배합 설계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배차 플랜트 관리하고 이런 모든 파트를 제가 3년 동안 실제 감독 업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콘크리트 자신이 있는데, 너무나 저는 콘크리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문제만 하라고 강요를 하고 나머지 문제는 가능하면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해요. 저 친구가 콘크리트 너무 몰라서 강의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콘크리트는 너무 많이 하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픕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콘크리트 공부 분량을 줄이고요. 다른 어떤 이론적인 개념이나 공법 개념을 가지고 전체 문항을 커버하는 것이 좋고요. 가능하면 이 총론 공부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성비가 좋은 어떤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 건설공사 시 업무조정회의 이 문제를 과연 내가 이 법규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을 어떻게 쓸 거냐, 그것은 제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건설기술 관련 지능법, 그 다음에 시설특별 시특법, 그 다음에 계약법 이런 거 엄청 많습니다. 그거 다 어떻게 공부할 수 있습니까? 공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모범 답안이니까 한번 소개는 해드리겠는데, 이거 언제 다시 나올지 모릅니다. 언제 다시 나올지 모르니까 너무 이 기출 문제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기출 문제 쫓아가다 보면은 숨이 차서 기술사 공부 끝내지는 못합니다. 기존에 공부하는 그 여러분들의 보따리만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흘러가는 문제, 이 사회에 대해서 흘러가는 문제는 가능하면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업무 지침에 보면은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제3장에 보시면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라는 내용이 있고 이 업무 내용에도 제1절부터 9절까지 쭉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 있는 7절에 있는 시공단계 업무에서 제71조가 있습니다. 제71조에 업무조정회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조항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또 암기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스쳐가는 바람이다. 스쳐가는 그냥 문제다.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물론 기출문제로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스쳐가는 바람이다. 이런 것까지 다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하고 공부하려고 그러더만 머리가 빨개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잊어버리는 것이 좋겠죠. 자, 그렇지만은 기출문제이고 설날 명절 제가 선물 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어디 있냐 하면은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 수행 지침에서 국토교통부 고시 이거 어디 가면 있습니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서 이거 찾아보시면은 이 고시사항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 자, 거기 보시면은 용어 정의에서 이 조정의 정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정의 정의. 자, 답 쓰실 때 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 보면은 업무조정회의라 그래가지고 이 조문이 나옵니다. 제7절 시공단계 업무에서 제71조 업무조정회의 해서 요 조문들 그대로 나옵니다. 요 내용은 제가 이 지침에 있는 조문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향후에 이제 답을 쓴다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모범답안 형식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모범답안 형식은 뭐 여러분들 쓰는 방법은 자유입니다만은, 건설공사 시 업무조정회의에서 1번 근거, 이 1번은 시기반을 숫자 1, 뭐 2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1, 2, 3 아래비아 숫자를 하셔도 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근거는 적어주는 게 좋겠죠. 향후에 문제 나왔을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 기준 업무 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사항이다 해서 법적 근거를 살짝 언급해주고, 그 다음에 건설 사업관리 주요 업무 내용 약 한 8가지 정도 이렇게 언급해 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조정이라는 개념의 정의 이렇게 나열을 해 주시고, 자, 조정 결과가 나오면은 설계 변경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업무 조정 회의 운영 방식. 자, 요것은 그냥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쭉 나열식으로 그냥 쓰셔도 되고, 자, 경우에 따라서는 채점하시는 분들이 약간 젊은 층도 있고 나이가 많은 층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점위원들은 뭐 대학 교수도 계시고 공무원도 계시고 건설회사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출제와 채점위원으로 선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쭉 서술형으로 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 서술형으로 된 것을 좋아합니다. 이 서술형으로 된 것은 한눈으로 쭉 읽어볼 수가 있어요. 한눈으로 그냥 쭉 읽어볼 수가 있는데, 요 표로 된 것은요,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면서 과연 이 사람이 제대로 내용을 언급을 했느냐. 자, 그리고 이 표를 구성하다 보면은 이 내용들이 뭡니까? 너무 함축적이고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본인은 노트 정리를 할 때 멋지게 요약했다고 적어 놨는데, 근데 채점위원들한테 이 내용들이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표로 하다 보면은 전달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뭐 채점위원들하고 신입니까? 이 내용을 다 암기하고 있게요. 암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의심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된 내용이냐? 모양은 보기 좋은데 내용이 과연 좋은 내용인지 판단이 안 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런 식으로 서술형으로 이렇게 적어주면은 쭉 읽어볼 수가 있어요. 바로 쉽게 딱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점위원들은 답안 모양이 보기 좋다고 점수 많이 주는 거 아닙니다. 채점위원들은 이 내용요, 글씨 잘 못 써도요, 글씨체가 나빠도요, 알아볼 수만 있으면 끝까지 읽어보면서 판단을 하고 채점을 합니다. 왜? 시험 치는 사람의 인생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채점위원들 본인도 고생해서 기술사 시험을 합격해 봤기 때문에 수험생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글씨도 이쁘고 표도 잘 그리고 하면 좋겠지만은 굳이 그런 곳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채점위원들은 전혀 상관없이 끝까지 이 사실이 이 내용이 정확한지 쭉 읽어봅니다. 그리고 채점하시다가 본인이 좀 헷갈리면은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십니다. 본인 스스로가 채점하시는 분들이 검색을 해서 이 내용이 과연 옳은지 나쁜지 판단을 해봅니다. 자, 이것도 법규 내용이기 때문에 채점위원들이 물론 모범 답안을 들고 채점합니다만은 헷갈리면은 본인이 직접 국가정보센터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내용을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서술용으로 하면은 감점이 되고 이렇게 표로 하면은 뭐 고득점이 나오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법규 내용에 보시면은 자, 심의 대상이 있습니다. 자, 공사관계자였던 일방적인 기책 사유. 이때 공사관계자는 뭡니까? 발주청의 어떤 감독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뭡니까? 건설관리기술인, 쉽게 하면 감리의 어떤 잘못이라든가, 또는 시공사의 잘못에 의해서 일방적인 어떤 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업무조정회의를 신청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 과거에 건설공사 클레임이라는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와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그 법에 보시면은 이 안건 상정을 하는 방법과 그 처리 절차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업무조정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정하고자 하는 자는 이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발주청은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청이 되었던 건설기술관리인이 되었던 시공자가 되었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클레임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을 쓰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당일날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이런 문제를 과연 여러분들이 몇 명이나 이 문제를 기술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게 관건이죠. 사실은 이런 문제를 선택해서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어떻습니까? 사이드에 있는 이러한 지침, 건설사업 관리 지침에 있는 한 개의 어떤 조문, 그 조문을 가지고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쓸 수 있었겠습니까? 운이 좋아서 다행히 사전에 이런 것을 정리하신 분들은 쓸 수 있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은 잘 정리를 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공부할 게 워낙 많은데 이런까지 신경 쓰다 보면 교수 공부 끝이 안 납니다. 자, 그래도 이런 문제를 쓸 수 있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 요령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이 문항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쓰고 와야 되죠. 자, 쓰고 와야 되는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냥 업무를 조정한다. 어떤 업무를 조정할 거냐. 자, 그러면 건설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조직들이 있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있는 조직이 뭡니까? 발주청이 있죠. 발주청. 자, 발주청에서 공사가 발주되어 가지고 여기 뭐가 있습니까? 도급자가 있죠. 시공자. 자, 시공자 밑에는 많은 공정별로 하도급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하도급 업체가 존재를 하겠죠. 이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감리가 있죠. 감리. 자, 그래서 국가공사에서는 감리라고 그러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그래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흔히 말해서 이것을 우리는 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리. 민간공사에서는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감리자 이렇게 씁니다. 민간공사에서는 그냥 감리자 이렇게 쓰죠.
자, 이런 체계를 갖고 있는데, 자, 어떤 업무를 조정할 거냐? 자, 그럼 우리가 공사 현장에서 가장 민감한 내용이 뭐죠? 첫 번째, 설계 변경 사항. 두 번째, 공기 연장.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럼 설계 변경 사항은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단가라든가 내역의 어떤 변경, 단가, 뭐 내역 이런 게 뭐 잘못되었다. 그 다음에 설계상의 어떤 공법이 잘못되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누락이 되어 있다. 이런 거. 이런 거 우리가 설계변경 요청하죠. 어떻게 합니까? 발주처에다가 실정 보고를 하죠. 자, 물론 발주처 앞에 누가 있습니까?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한테 실정 보고하면 감리는 여기에다가 발주처에다가 실정 보고를 하게 되죠. 자, 그럼 발주청에서는 회신이 가서 자, 설계 변경 해줄 테니까 변경 시공 하시오 하고 업무 지시를 내려주면은 변경해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연장. 공기연장 사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어떤 공기연장 사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한 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장 경험치를 적을 때 여러분 답안지에 어떤 걸 적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현장 시공을 하면서 억울했던 사연들이 있습니다. 설계 변경과 관련되어 있는 거. 이거는 분명히 공기 연장을 해줘야 우리가 공사를 마칠 수 있는데 발주청에서 공기 연장을 해주지 않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공사 관리 5대 요소라고 있는데 자,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공정관리가 있죠. 공정관리. 자, 그 주변에는 뭐가 있죠? 품질관리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원가관리가 있죠. 원가관리. 또 뭐가 있습니까? 안전관리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공정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들을 우리는 관리하게 되는데 가장 민감한 게 뭐죠? 이 원가하고 품질이죠. 그 다음에 공정하고 이 세 가지가 가장 민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기연장 사유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발주처에서 내역에 없는 것을 업무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지시사항 요거 설계 변경 해줄 테니까 추가해서 하시오. 그러면은 그것만큼 연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공기 연장 사유, 그 다음에 뭐 강급자재 자재 발주가 늦었다든가 자재 발주가 뭐 늦었다든가, 그 다음에 이 공법이 어떤 제대로 선정이 되지 않았다든가 또는 계획이 변경이 된다든가 공사 계획이 아주 크게 뭐 변경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공기 연장 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기상작용이라든가 천재지변도 하나의 공기 연장 사유가 될 수도 있는데 자, 그것이 쉽게 되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설계 변경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발주청에서 또는 감리자가 문서로 주지 않고 구두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그거 변경하면 설계 변경 해줄 테니까 미리 하세요 해놔놓고 나중에 시험 까는 수가 있어요. 준공 때 들어가면 설계 변경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누락되어 있는 거. 어떤 내역이 절차상 A, B, C, D가 있다면 A 다음에 B가 이루어지고 C가 이루어지고 D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 B라든가 C라든가 이런 거 빠져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많은 내역서를 우리가 입찰을 보고 계약을 할 때 다 훑어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거 실정 보고 하면은 반영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제 개인적인 어떤 내용인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그냥 옛날 경험했던 겁니다. 자, 실정 보고를 하면 이 실정 보고 회신이 마지막 설계 변경 단계
마지막 준공 단계에서 실정 보고 회신이 떨어지면서 설계 변경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실정 보고 사항이 반영이 되지 않고 준공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겪었던 억울한 사연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부에는 시공자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준공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업무 조정 회의가 있어 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가능해서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적을 때는 이러한 내용 평소에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겪었던 평소에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책사유란 말이 나왔습니다. 자, 기책사유는 양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책사유는 자, 발주처에서 기책사유가 있을 수가 있고, 시공자가 기책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의 기책사유는 뭡니까? 내역상의 누락이라든가 계획이 잘못됐다든가 공법 선정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들, 또는 자재 발주가 늦어졌다든가 이런 것들이 발주처의 기책사유가 될 수가 있고, 시공자의 기책사유는 뭡니까? 자, 시공자가 품질 관리를 잘못해서 재시공을 한다, 이런 것들. 콘크리트를 잘못 쳐가지고 재시공을 한다, 결함이 생겨서. 또는 안전사고 때문에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아가지고 공사가 중지가 되었다.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과 관련된 어떤 주관 부서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이런 민원 발생이 일어나면은 공사 중지 명령을 2일, 3일씩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발주처에서 정해진 실적 공사비가 현실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어떻습니까? 공사가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발주처 기책사유가 될 수도 있고 시공사 기책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민감한 문제죠, 계약상에서. 그래서 시공자 당신들은 이 내용을 보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발주처는 책임이 없다 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공사관리 5대 요소를 가지고, 자, 이 업무 조정을 뭐로 할 거냐, 뭘 건설공사에서 조정해야 될 업무가 뭐냐, 가장 핵심적인 게 설계 변경 상황하고 공기 연장과 관계된 것이 가장 우리가 관심이 있는 업무이죠. 돈과 관계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정을 한다. 뭐를 통해서? 업무 조정 회의를 통해서 조정을 한다. 그 외에 뭐 운영 주체라든가 이런 거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여러분들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내가 어쩔 수 없이 10문항을 선택한 데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업무 조정 회의라는 문항을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겪었던 이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써도 크게 뭐 잘못된 답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기술사 합격할 때 어떤 문제를 만났느냐 하면은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국제 경쟁 계약 입찰 제도 용어 문제를 만났는데 저는 이런 거 공부한 적이 없어요. 공부한 적이 없는데 그 당시에 저는 CM이라는 문항을 하나 공부해 갔습니다. 계약과 관계된 것은 CM이라는 문항을 하나 공부해 갔는데 아는 거는 CM밖에 없기 때문에 저 문제를 그냥 CM으로 썼습니다. 개요, 뭐 정의, 국제경쟁계약 입찰 방법에는 다양한 어떤 제도가 있으나 그 중에서 CM 방식으로 입찰 계약을 하면은 효율적일 수 있다 하고, 이 CM의 정의 3, CM의 특징 4, 뭐 CM 절차, 뭐 CM 어떻게 저떻게 쭉 그냥 적어 내려가 가지고 그때 저는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뭐 기술사 시험 여러 번 쳐보지 않았습니다. 거의 한 번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모르는 문제 나와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경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유연한 사고, 그 다음 또 뭡니까? 순발력,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용감하게 적어야 됩니다. 용감성.
이것을 조금 더 무식하게 이야기하면 내 쪼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내 쪼대로 그냥 기술하시면 돼요. 생각나는 대로 기술하고 오는 겁니다. 합격하고 안 하고는 운 7기 3. 운이 7이고요. 기술이 3입니다. 기술시험.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의 뜻에 맡기시고 답안 쓸 때는 여러분들 용감하게 쓰셔야 됩니다. 가감하게 쓰셔야 됩니다. 순발력 있게 기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브노트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뭐 이쁘게 만들어 놓은 거, 뭐 도표 그리고 플로 차트 그리고 뭐 이렇게 구성해 놓은 거, 그거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렇게 순발력이나 용감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갈겨야 됩니다. 답안지에다 막 갈겨 적고 오는 겁니다. 시간 봐가면서. 그래서 합격과 불합격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운도 따라야 되고요. 채점자의 운도 따라야 되고 본인의 어떤 문제 선정의 운도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기술 3. 제대로 3이라는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운이 뭐 100이 와도 소용이 없고요. 3의 기술을 잘 연마하고 나면은 7이라는 운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합격이죠. 그래서 합격과 불합격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런 업무조정 회의라는 문제가 나왔다. 생판 모르는 문제죠. 여러분들 서브노트를 뭐 한 적도 없고 기출 문제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의 경험치가 있다면은 또는 여러분들의 사고가 유연하다면은 건설 현장에서 무슨 업무를 조정할 거냐. 발주처하고 시공자 사이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설계 변경이나 공기 연장 문제가 가장 트러블이 많은 내용들이죠. 감리한테 보고해도 잘 조치해주지도 않고, 감리는 또 발주처에 보고해도 또 잘 조치해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공사는 진행이 되고 유야무야 돼가지고 그것이 설계 변경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공기 연장 처리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공기 연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건설공사는 목표 공기가 있고 목표 준공 일자가 있는데 쉽게 공기 연장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라든가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조정해서 그 건설공사를 완만하게 준공시키는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업무조정회의가 아니겠냐 하는 여러분들의 순발력 또는 창의력, 이런 걸 가지고 이 답을 써내려 간다면은 굳이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지침에 있는 거, 고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쓰면은 제법 괜찮은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여러분들 겁먹지 말고 용감하고 슬기롭게 창의적으로 여러분들 쪼대로 순발력 있게 적어주시면 멋진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술사 시험 답안요, 어떻게 보면 엄청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쉽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웠냐? 답을 찾아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기술사 시험 답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 여러분들의 어떤 상식, 아니면 여러분들이 발주청의 어떤 담당관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아니 뭐 기술사 시험 떨어진다고 구속됩니까? 다음 시험 또 합격하면 되고요. 또 떨어지면 그 다음 시험 합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되고 늦게 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다음 시험에 만약에 여러분 합격한다면 저나 여러분들 똑같이 기술사인 거죠. 10년 전에 합격했거나 20년 전에 합격했거나 오늘 합격했거나 내일 합격하거나 합격하고 나면 똑같은 자격을 갖는 기술사입니다. 그래서 합격을 좀 빨리 하고 늦게 하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언젠간 합격하면 되죠. 자, 그래서 너무 공부하는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어느 정도 핵심, 중심 잡기만 잘하고 있으면은 사이드 문제에는 여러분들이 순발력에 의해서 이것들을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절 날 계속해서 여러분들 공부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123회 합격 발표할 때까지는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공부하실 때 너무 이런 사이드 문제까지 잘해보려고 막 파고 들어가시면은 공부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법규라든가 총론과 관계되어 있는 거, 계약과 관계되어 있는 문제는 가능하면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말고도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다 신경 쓸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완벽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60점만 되면 합격하는 거 아닙니까? 저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 어쨌거나 설 명절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만한 선물은 뭐 현물로 드릴 수도 없고 상품권을 보낼 수도 없고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어떤 기술사 답안 쓰는 요령 하나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풍성한 설 보내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빨리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만나서 하는 그런 강의도 제가 한번 계획해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